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경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이 경전들을 어떻게 항목 분류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러면 그건 가전제품,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뭐 노트북,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컴퓨터 그 다음에 카메라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경전들을 연대해서 묶어보려고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떤 건 옳고 어떤 거는 그르고 어떤 거는 좀 함량이 덜 된 것 같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분류를 해요. 그런 거를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함량이 덜 된 것도 있습니까? 상대가 함량이 덜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함량이 덜 된 걸 얘기한대. 부심에게는 콜라병의 가르침을 얘기한대. 왜? 본질적인 걸 얘기해도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시맨에게 스마트폰을 부시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부시맨에게 스마트폰을 줘도 이 사람은 쓸 수가 없대. 왜? 전기가 없으니까 코드를 충전을 못 해. 그러면 콜라병이 낫지. 야, 내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비유를 들면서도 참 웃기지도 않는다. 왜? 부시맨 영화가 너무 오래된 영화거든. 이런 영화를 가지고 비유를 든다는 게 너무 슬프다. 요즘 사람들 몰라요. 부시맨 영화 하면 네이버에서 찾아봐야 될걸? 이런 영화가 존재했나?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슬픈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뭐 러브스토리도 아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알잖아.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불교를 총정리하려고 했었던 거를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주별 묶음. 뭐 가전제품 하면 가전제품 안에서 이렇게 범주로 쭉 나누듯이 이거는 광학, 뭐 이거는 뭐 영상, 뭐 이거는 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듯이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남삼북칠이라고 강남 쪽에서는 3가지가 유행을 했고 북쪽에서는 강북, 화북 쪽에서는 7가지가 유행을 했대. 이런 게 묘법연화경 현의에 나와요. 묘법연화경 현의를 누가 썼냐면 천태종의 지자대사. 왜 저런 얘기를 썼겠어요? 이런 게 남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멍멍이 풀 뜯어먹는 소리고 내게 대단해. 내가 결론을 내리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 하지만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 내가 진술을 얘기해 줄게. 그게 58교. 천태지의 58교. 이 남삼북칠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보리우지 또 나왔네. 황토. 능남아제랑 같이 십지경론 번역했고 달마대사를 죽였다는 그러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 보리우지 또 나왔어요. 그 보리우지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름교.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판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경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대. 듣는 사람들이 다르게 듣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살의 근기가 충만한 사람은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화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소승근기밖에 안 돼. 그러면 암으로 듣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기차별로. 되게 재밌죠? 그래서 부처님은 한 소리로 얘기를 한대. 듣는 사람이 다 지 깜냥으로 듣는데. 근데 저게 들을 때는 저런 게 가능한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미친 짓은 안 하겠지만 시험을 보면요, 다 다르겠습니다. 왜 시험을 안 보냐? 그나마 사람이 없는데 더 없을까 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은 걸 그냥 쓰세요 라고 해도 다 다르게 쓴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저게 갤러리에 가면 뭐 전시회 이런 거 할 때 제일 웃기는 게 무제. 제목이 없어. 근데 무제인데 추상화야. 그러면 이게 뭘 그렸는지 이거 옆으로 보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래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지 깜냥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이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아마 작가가 듣고 있으면 웃을걸? 왜? 나도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국화협회서. 서정주 국화협회서.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1시간 동안 선생님이 막, 구 선생님께서 약을 파시거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약을 팔거든.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생각들을 다 조합해서 그분이 썼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태백 과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보는 그거를 퇴고하고 계속 고치면서 시를 완성한다는 거고, 이태백을 한 잔 빨고 시상이 딱 떠오르면 이렇게 하고 확 쓴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천재적 영감이거든요. 그렇게 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뭘 상징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겠지. 야, 그거 내가 그냥 한 발 빨고 쓴 거야. 명곡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노래도.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서 하는 거가 있지만 거기 납품 날짜에 밀려가지고 한 5분 만에 화장실 갔다가 슥슥슥 썼어요. 이랬다 대박 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다 계산했느냐? 아니에요. 그건 영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 국어 선생님이 보시는 시각인 거야. 그게 원판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듣는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재밌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여러 층위가 있고 시대적인 게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 배경이 달라서 서로 아우가 안 맞는 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 볼까에 대한 궁여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같으면 성립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성립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이건 소승문헌이고 이건 대승문헌이고 이건 밀교문헌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무조건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에 이렇게 그 틀을 못 벗어난 거지.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 학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는 불교도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천태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간적인 겁니다. 오시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팔교는 공간적인 거예요. 재밌어. 맨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시고 371,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함경을 설하시고 처음에 화엄경을 딱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듣고 보살이나 이런 분들만 알아들었대. 그래서 딱 설하시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뚝 다운시켜서 살살 올려가야겠다. 이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 방등시는 대승경전이에요. 대승시교. 그러니까는 대승경전 일반 뭐 보적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반야경을 말씀하셨대. 22년 단반야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방등경은 8년. 아함경은 12년. 요거는 371. 이건 1이에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법화경과 열반경을 맨 마지막에 8년 동안 설하셨대. 열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반야 사상 영향 받았고 지금. 그리고 천태종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법화경이에요. 천태종의 소위경전이 법화경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둔 이유가 뭘까? 맨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스타죠, 스타. 그래서 왜 저런 설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법화경이 최고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법화경 최고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맞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태는 이렇게 꿰었다. 천태는 이렇게 꿰었다. 전체를.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화이사교는 말하는 사람이 약간 다르게 말해주는 방식. 화법사교는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 이거는 부처님 쪽이고 이쪽은 청중 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돈교를 말씀하시고 한방의 깨달음은 한 방짜리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거를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점차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고
어떤 거는 비밀스러운 걸 얘기한대. 어떤 거는 비밀스러운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결정된 게 아니고 이거는 비밀적인 게 뭐냐면, 비밀적인 게 네이버나 인공지능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네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똑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모자를 하나 사려고 모자를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 광고에 모자가 계속 나와. 네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동일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걔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각각으로 다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네이버밖에 없어. 나는 동일한 네이버야. 동일한 네이버야. 그런데 동시에 다른 얘기를 해줘. 이해가 됩니까? 그게 비밀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는 거하고 이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달라. 여기서는. 그리고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저 이름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리유지의 이름교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약간씩 다르게 들어.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깨달음의 차별이라 그래서 화의사교라고 하고, 화법사교는 장통별언이에요. 장통별언. 중생들의 근기가 좀씩 다르대. 그래서 장은 뭐냐면 이게 3장이에요. 경율론 3장. 여기서 얘기하는 경율론 3장은 그 전체 대장경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함경 중심으로 얘기하면 돼요. 아함경. 그래서 이거는 소승의 가르침. 그 다음에 통교라고 하는 거는 소승과 대승이 모두 통할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통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별교는 소승은 못 따라오고 대승불교만. 대승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대승, 여기는 소승, 그리고 통교는 이 양쪽에 다 걸리는. 그러니까 소승, 대승, 통교. 그리고 원교는 두루 원만한 모든. 이 원교가 뭘까요? 이게 법화경이겠죠.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듣는 청자들의 관점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처님 말하는 방식에서의 4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공간. 공간은 다시 인식 주체, 그러니까 설하는 주체, 그 다음에 청자, 듣는 대중을 관점에서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58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현수 법장 스님도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수 법장 스님이 왜 또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이제 5교 10종. 10종은 제가 안 썼습니다. 복잡해서 안 썼는데, 왜 저런 얘기를 또 할까? 간단해요. 새로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잖아요. 종단을. 이게 하나의 화엄종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천태종을 만들면 지자대사가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천태종이야말로 제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쫙 묶어가지고 요거는 여기에 배당되고 너네는 어디에 배당되고 어디에 배당되고 어디에 배당되고 하지만 실제로 제일 대단한 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엄종이 만들어졌어. 천태종 다음에 당나라 초에 화엄종이 만들어지거든요. 화엄종에 초조조 순위 2조 지엄, 그 다음에 3조가 법장인데 실제로 법장 스님이 만든 거예요. 앞에 두 분은 영향을 준 거고. 법장 스님이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천태지자대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께 최고다라는 거를 논리 구조로 아구를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다 검토해서 너네를 어디다가 배속시켜야지. 그래야 우리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동일 문제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쪼개져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다 따로따로 다른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뭔가 하나의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룰을 제시하는 게 천태종이고
수나라 때 제시하는 건 천태종,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에 제시하는 건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선종은 저런 행동을 안 합니다. 선종은 저런 행동을 안 합니다. 선은 교라기보다는 수행론이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선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부석이 있거든요. 그 전에 투지폰 나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삼성이 투지폰의 상당한 강자였었잖아요. 상당한 강자였잖아요. 노키아 다음으로. 근데 삼성이 주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복잡한 기능들을 거기다 넣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114 기능을 추가해서 안내양하고 직접,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안내양이 뭐뭐뭐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서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출했죠. 그래서 처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물건을 꺼냈더니 설명서가 없었어요. 알맹이만 나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그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쪽이 싹쓸이를 당할 뻔했죠. 앞에 기업들이. 그 발전 단계로 간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그 새로운 게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태종에는 선종에 속한데, 천태종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교종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엄종에는 교종의 색깔이 강하고 선종은 수행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논리적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스마트폰이 설명서 없이 막바로 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더불어서 견제했던 기업이 틱톡. 그거 40초짜리입니다. 유튜브도 긴 거야. 그래서 요즘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조금 서설이 길면 채널이 돌아갑니다. 유튜브 보다가도 에이 이러면서 날려버려요. 시작하자마자 본질로 들어가야 돼. 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이렇게 해서 뜸들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고 할 때처럼 뭐 손잡는데 며칠 걸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결혼 못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막바로 그냥 단도직입이야. 그게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은 앞에를 일어나고 그냥 막바로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선 앞에, 선종 앞에 이게 이미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현수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천태지자대사처럼 뭔가 세계관을 구축해야 됐기 때문에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기 위해서 또 5교 10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승교, 1번 소승, 범주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시교. 대승시교가 뭐냐? 대승 중에서 앞대가리라는 뜻이거든요. 앞대가리. 그게 뭐냐? 반야경과 해신밀경이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에 소속된 어떤 경전들 뭘 얘기하고 이렇게 범주 얘기할 때 뭔가 다 룰들이 있어요. 룰들이 있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반야경이 반야사상 승조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승조. 그런 반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야하고 열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세 번째로 넣은 거죠. 아니, 두 번째로 넣는 거죠. 원래 5개까지 있으니까 5개 최고인데 두 번째 단계로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저거는 별로야. 근데 그 별로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해신밀경입니다. 해신밀경이 현장 스님, 신유학의 소위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금강경 같은 경전이에요. 화엄종보다 조금 앞에 법상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 법상종이 현장 스님의 신유식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바로 앞에 있는 놈을 까고 들어가는 거죠. 왜 깠을 것 같아요? 먼 거 안 깝니다. 먼 거 절대 안 깝니다. 그 잘 이해하셔야 돼.
옆에 놈 까고 앞에 놈 깝니다. 아니, 그렇잖아. 정권도 앞에 정권을 공격하는 거지 자유당 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유당 때 공격해서 뭐 할 거예요? 자유당 때 뭐가 어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거를 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앞에 쪽이 세력이 크겠지. 그러니까 그걸 까면 내 쪽으로 옮겨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너네는 찌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승 종교는 대승불교에서의 맨 끝쪽 거기에 능가경 대승기신론이 이 대승기신론이 진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은 상당한 영향을 장기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안 그러면 동아시아 인성론과 관련해서 최고의 논서가 대승기신론. 그래서 대만의 모종삼 선생이 칸트 철학과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급이라고 평가했던 게 대승기신론. 굉장히 철학적으로 우수한 논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박사과정 시험, 박사과정 논문 쓰려면 지도교수가 대승기신론 외워오라 했다고. 그래서 논문 쓰는 것보다 어렵겠다. 내가 그랬지. 그리고 돈교. 한방의 깨달음을 얻는 거, 그게 유마경. 유마경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도 쪽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지만 이때 별로 먹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식의 선과 연결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교. 아까도 원교가 나왔었죠. 원교. 두루원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원흉무해한 뭐 이런 식의 이런 원교. 저 원교는 뭘까요? 화엄종에서 원교는 뭘까요? 화엄경이겠지. 그러니까 저게 맞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본다. 그리고 결국 저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종파야말로 최고예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자기네 걸 맨 뒤에다 놨고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을 맨 뒤에다 놨고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법화경 똑같은 원교인데 여기는 화엄경. 그리고 잘 나가는 스님들은 이거를 다 했어요. 이런 교판이라고 하는 거를 이 스님들만 한 게 아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규기스님이 법상종이에요. 현장스님 제자. 법상종에서도 3교 8종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유종, 공종, 중도종.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 그 다음에 반야적인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실체적이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법상종의 규기스님 얘기는 잘 안 먹혔지요. 왜? 법상종이 오래 못 갑니다. 화엄종이나 천태종은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종파고, 그 다음에 지금 법상종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하니까 잘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밀스님, 화엄종의 5조, 화엄이 초조두순, 2조 지엄, 3조 법장, 4조 진관, 5조 종밀이거든요. 규경 종밀스님도 저 양반이 이제 원인론 같은 데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근원을 밝힌다, 원인론 다 이런 걸 쓰면서 거기다가 저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5교론을 해요. 그래서 인천교, 사람과 신들, 그러니까 신 믿고 윤리적으로 살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생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하늘의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바른 가르침, 그런 게 이제 인천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승은 뭐 소승. 소승은 소승. 그 다음에 대승, 그 다음에 대승의 법상 유식종. 그 다음에 파상은 공종이에요. 반야. 그러니까 이게 유식, 중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론, 뭐 이런 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전으로는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일승 현성교. 화엄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는 표현이 있어요. 절에 가면. 여기서 일승, 원교, 합쳐봐. 일승원교.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이 얘기는 뭐예요? 저분도 화엄종의 5조니까 지금 법장 선생님은 화엄종 3조고 결국은 화엄종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종파하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전적인 부분들을 통일 제국이 되면서 성립하면서 뭔가 하나로다가 연결시켜야 돼서 그거를 납득시키는 층위적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전의 피라미드. 경전의 피라미드. 이걸 만들고 이 정점에 뭐를 올리고 싶은 거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종파. 천태종이면 여기는 천태종 플러스 법화경. 화엄종이면 여기는 화엄경. 그리고 이 구조가 현재까지도 가장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영향력 있는 종파고 구조죠. 그리고 저것과 논리적 층위가 조금 다른 거는 선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화엄경, 법화경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틀이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는 이제 제국시대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인도 여행 가는 거 얘기하고, 인도의 구법승들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천태종 얘기, 중국이 로마를 앞지르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는 게 사실은 수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는 단명왕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나라로 넘어가는, 수나라가 개고생을 해서 대운하를 팠더니 당나라가 꿀을 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